자, 이번 시간 11번 하자보수 보증금 보시까.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돈이다.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부분들은 일단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주체가 이 법에 따른 하자보수 기한 내에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근데 범위란 이야기는 사업주체 그럼 과연 얼마의 돈을 예치할까 이제 그래서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범위 먼저 보시면 그러면 범위란 이야기는 이 경우가 법에 위반해서 네 가지 경우를 두고 네 가지 경우에 따른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따른 금액을 사업주체가 예치합니다. 그래서 경우는 총 네 가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보증금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다. 그래서 1번 조건은 1부터 4에 따른 4개 관련 조건을 주고서 1번에 자, 대지조성 사업과 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함께 받아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체를 건설한 경우는 그때는 기역의 비용에서 니은의 가격을 뺀 금액이 얼마? 10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에 범위 중에 하나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문항 1번 일에 따른 이와 같은 경우라면 얼마를 예치할까라고 물었던 부분으로서 자, 그럼 여기 기역에 따른 경우라면 기역에서 얼마를 빼요? 니은을 빼서 나온 이 금액, 니은을 뺀 금액, 니은을 빼서 나온 이 금액에 얼마를 곱하는 것? 이 금액에다가 100분의 3을 곱해 나온 이 금액을 사업주체가 보증금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좀 풀어 설명하는 분 결국은 기역에서 니은을 산출된 이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에 얼마 100분의 3을 곱해서 사업주체 보증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기역. 네, 기역은 사업계획 승인에 기재된 해당 공동체 총 사업비에서 니은 공동체를 건설한 대지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이 있으면 그 뺀 금액의 100분의 3이라는 이야기는 이 금액에 얼마 100분의 3을 곱해 나온 이 금액을 사업주체가 예치합니다라는 거예요.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보면 기역에 이제 총 사업비는 뭐는 여기서 빠지게 돼 있냐면 지문에 가보니까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란 건 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일반 분양, 경비,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간접비는 이 총 사업비 개념에서 이 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은은 주택사업계획 승인만을 받아 대지조성 없이 건설했다면 이때는 총 사업비에서 뭘 봅니까? 대지 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그때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3을 네 번째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당시 법에 따른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른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100분의 3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현재 총액 1번부터 4번까지 1번 쪽에 4번까지 해서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에도 모두가 얼마로 곱합니까? 100분의 3을 곱해 나온 금액을 예치합니다. 네, 범위 하나 봤고요. 용도. 여기서 이제 보면 용도 이거 한번 먼저 일단 요거 한번 잠깐 중간에 끼워넣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금액이 나왔다. 금액은 이 네 가지 이 금액이 나왔어요. 1번을 포함한 4번까지 총 네 가지 어느 경우 금액이 나왔다면 이 금액을 누가 예치한다? 결국 이 하자 보수를 뭐 하세요? 보증하세요. 누가 보증해야 돼? 사업주체. 그러니까 이 돈은 누가 예치합니까? 이 돈은 사업주체가. 그죠? 사업주체가 예치합니까? 네. 그러면 사업주체는 분명 이 네 가지 경우 어느 경우가 분명 하나 해당할 경우니까 사업주체 1, 4번에 어느 경우든 해당이 됐다면 사업주체가 예치합니다. 예치는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가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현금으로 하든 보증가입이든 간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 이걸 누구에게 주는 이거를
사용검사권자에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사용검사권 이거를 누구에게 명의 변경하냐면 최종적으로 넘겨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기만 좀 물론 두 번째도 물론 중요합니다. 분명 거쳐갑니까? 거쳐서 가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종착지를 물어보게 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은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로 입주 대표 회의 명의 변경을 해서 최종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산출된 요 금액, 이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가입 방법을 선택했다면 선택된 현금 예치 증서나 보증서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를 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넘겨주는 거고요. 넘겨받은 이 사용검사권 이걸 누구에게 입주대표회의 명의로 입주대표가 구성된 때 변경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또 절차 요건 한번 하나 여기다 요백에 한번 적어보시면서 공부하신 걸로 한번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용도입니다. 용도.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그래서 용도는 법에서 이 관련 법에서 용도는 네 가지 용도를 정해놨고요. 그 네 가지 용도는 그 두 번째 박스에 가보니까 입주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를 말한다. 그래서 용도는 지금 보시는데 몇 가지인가요? 용도는 지금 1번부터 해서 문항 4번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용도로 쓴다. 그래서 1번 하자 송달되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 공사가 되거나 하자 보수 비용으로. 2번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으로. 3번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으로. 4번 하자 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법에는 용도를 몇 가지 용도를 정해놨대요. 그걸 방금 네 가지 용도로 딱 정해놨고요. 자, 그럼 네 가지 위에 다른 용도로 쓰면 된다. 밑에 과태료 하나 추가해서 보실까요? 자, 법에서는 이 관련 법에서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공동대 관리법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을 사용했던 것들은 얼마 과태료인 거에서 여기에 방금 봐도 요 네 가지 용도, 이 네 가지 용도를 정했고 네 가지 이외의 용도로 쓴 과태료가 얼마가 된가요? 지금 보시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 하나 확인하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하자가 발생했죠. 발생했다면 어떻게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법에 따른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해서 하자 보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 없다는 건 뭐야 돼? 그러면 결국 이 돈을 예치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하자 보수 이행 기한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계획 통보 없을 때를 대비한 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예치했다면 바로 어떻게 돼요? 예치 증서를 주고 찾아버리면 되는데, 근데 보증가입하면 보증서 발급기관에 뭐 해야 돼요? 이 하자 보수 보증금 지급 청구하죠. 그래서 그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이 보증서라면 관련 기관에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지문은. 자, 청구 및 관리 관련해서 1번에 가보니까 입주대표인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 보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급 청구를 했어요. 자, 2번에 가보니까 그러면 청구가 있다면 분명히 줘야 돼. 이걸 무한정할 수 있는 법에서는 청구가 들어왔다면 이 기간 이내에 줍니다 해서. 두 번째, 청구를 받은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며칠 이내에 지급하세요? 30일. 그러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없으면 30일이지만 단서가. 다만 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그래서 자, 아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위원회 그 돈은 목적과 동일이 이 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합니다. 2번. 3번. 3번은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봤더니 지급은 이제 보면 청구가 들어왔다면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고 결과에 따라 그렇다면 30일이내 지급합니까? 네.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지급은 보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금융계좌 이체입니다. 그 여기는 금융계좌 이체, 금융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러면 결국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금융계좌 이체라는 이야기는
이걸 뭘로 보내겠다. 금융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통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러면 통장으로 보낸다는 건 분명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보낼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이면 누구? 입사대표 회의 회장 임감과 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로 니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택이라면 그때는 관리인의 임감을 등록한 금융계좌로 보내는데 양가로 단서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일명과 관리인 임감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지문에 따라서 기억은 의무관리 대상 회장 플러스 소장 직인 니은번이라면 관리인의 금융 양가로 단서에 따르면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로 뭐하더라? 이체하는 형태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하나. 그리고 4번, 5번. 30일 명세를 통보합니다. 당연히 뭐 예치했던 사업조치가 돈 지급했다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기간은 며칠 30일 이내 봐두시고요. 그 다음 반환입니다. 자, 반환은 이제 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입니다. 반환. 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자, 지문에 이제 가시면 담보 책임은 좀 전에 그 전 시간에 했었던 담보 책임 몇 년 있었어요? 담보 책임은 몇 년인가요? 1년. 1년 아니죠? 2년. 자, 일정의 전후 공영 시점부터 2년, 그리고 3년, 5년, 그리고 10년에 따른 담보 책임을 돌려준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말한 반환이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이 금액, 이 산출된 이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얼마로 이 금액을 100으로 보자는 거 100으로. 그러면 이 산출된 금액을 얼마로 봤을 때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100으로 봤어요. 100으로 봤을 때 담보 책임은 분명 전유하고 공용 부분의 시점을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전유 공용 부분의 시점 그 기산점은 최저 2년, 3년, 5년, 10년에 따라 그러면 각각의 담보 책임 기간이 분명 기산점이 있다면 만료 시점이 있겠죠. 그러면 기간이 만료됐으면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담보 책임 기간별에 따른 금액을 100이란 금액 중에 얼마를 돌려줄 거냐가 마지막 박스에 관한 지문의 내용인데 보시면 1번입니다. 사업조체는 입자표는 사업조체가 예참 보증금을 다음 구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조체가 반환합니다. 순차적이라는 것은 담보 책임이 만료가 되면 만료되는 때 돌려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년의 담보 책임이 끝났을 때 한 번에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다음 구번에 따른 날이라 그래서 기억번 A, B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됐다면 100분의 15를 그 다음 니은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40을 그 다음 5년이면 100분의 25 10년이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현재 15, 40, 25, 20 그럼 각각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0이라는 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100입니다. 그러면 안 썼네? 예,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요 반환 비율을 정리했던 것은 해당 담보책임 이 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비율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담보 책임 기간하고 비율에 관한 것을 꼭 주관해서 쓰는 부분까지 정리를 꼭 하셔야 될 부분이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 비율이 나온 거 만약 사용할 수도 있죠. 사용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가 밑에 있는 그 지문에 2번으로 잠깐 한번 정리 마무리해 볼까요?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 보증금 뭐예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담보책임 문제가 있다. 기간이 안 했다. 그럼 어떻게 직접 또는 3달을 대응할 수 있는데 뭐 다 사용해 버렸다. 뭐 그중에 지금 2년이면 얼마였나요? 15죠. 이 중에 15,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2년의 담보책임 하자보수 청구를 했더니 안 해줘서 이 돈을 다 찾아 써버렸다면 그럼 2년의 담보책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을 때 이 100분의 15를 다 썼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 쓰고 남았다. 예를 들어서 15 중에 10을 쓰고 5가 남았다면 남은 거를 주면 되고요. 다 써버렸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2번의 의미만 확인하시오. 중요한 1번에 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연수하고 비율 숫자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 11번 하자보수 보증금 정리 좀 하고요. 이제
돈은 하자 보수 보증금 하나 정리했고요. 부분. 자, 돈은 돈인데 성격 서로 다 일단 1번은 하자 관련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 예치한 걸 하자 보수 보증 개념한다면, 자, 그다음에 12번은 지금 지문에 12번에 가시면 잠깐 용어만 잠깐 확인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용어는 돈은 또 추가로 세 가지를 더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지금 현재 핵심 12에 가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은 두 가지 관련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을 보자. 그래서 돈은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자, 이제 그러면 돈은 일단 크게 성격은 전혀 다른 돈이면 하자 보증하는 기억을 꼭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성격은 이 두 가지, 장기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은 일단 그 관련 세 가지 관련법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택관리법, 여기는 민간임대주택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돈인데, 요 두 개, 이 장기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은 성격은 동일합니다. 분양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 공공임대인지 그 주택의 성격만 따를 뿐, 해당 주택의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특별수선 충당금이 됩니다. 부분들은 여기서는 그 중에 조금 더 여기는 두 가지면 지금 보면 민간임대주택법하고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인데, 일단 출제는 정리는 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지만, 기존 출제는 아직은 나오진 않아서 공부때 이것도 꼭 확인하지만, 이급을 조금 더 이것보다는 조금 한 번 더 확인하시자.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법에 박스가 두 개 나눠진 것은, 좌측은 장기수선 충당, 우측은 지금 현재 그 특별수선 충당, 우측의 특별수선 충당 무슨 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을 두 개 박스로 구성을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건 비교하고 그렇지 않은 건 뭐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자,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보니까 징수 또는 적립이라 그래서, 자, 관리조치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분양대지라면 누가 부담해요? 사업주체가. 여기는 3번하고 4번 좀 하나 확인하세요. 3, 4번은 자,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택관리법에서는 사용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3번이 있을까요? 법에서도 분명히 공동택관리법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징수하라고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구분징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법의 규정에 반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한 사용자에게 포함해 징수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3번과 같이 소유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라면 그때는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지급 청구는 뭐예요? 내가 임차 기간 동안 냈던 돈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4번.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때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합니까? 네, 부분들. 자, 시기 한번 봐두시고, 시기는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립요율 및 적립금액. 적립요율하고 적립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보시면 적립요율, 적립요율과 그리고 적립금액. 그래서 요율하고 금액을 잠깐 볼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택 공용부분의 내고 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의 정도는 법이 아닌 해당 공동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적립금액은 어디서?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한다 해서 요율 및 적립금액 하나 봐주시고, 자, 그런 반면에 장기수선 충당금과 적립 요율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고 규약으로 정했던 반면에, 이 두 가지 관련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을 하는 것은 적립 요율을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요율을 정해놨죠. 이제 그 요율이 우측에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당 표준건축비 1만 분의 1의 요율이라 해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딱 요일을 정해놨고 밑에 이제 가보니까 공공주택특별법도 그 요율을 정해놨는데 밑에 이제 갔을 때 자,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손충당금을 사용검사일, 양가로 1 포함한다 그래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의 비율에 따른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여기는 적립요율과 금액에 관한 중에 특히 이제 그 중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 있는 보시죠. 여기는 지문에 1과 2에 공공 여기는 그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현재 교환에 관한 문항에 1번하고 2번, 1, 2번은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적립요율이 달라지는 걸 여기 한번 확인하실게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그 적립에 관한 대상이 되는 주택이 1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면 그렇죠? 1번에 이와 같은 주택이면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 1만분의 4의 요율로 적립합니다. 1번, 2번. 1에 해당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일 때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 승인 당시 표준건축 1만분의 1의 요율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적립요율에 관한 것 좀 보신 대로 민간임대주택법하고 공공임대 두 가지는 꼭 해당 법령에 이와 같은 요율을 법으로 정한 만큼 요율만큼을 임대사업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적립한다는 것. 그중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방금 보신 주택별에 따라 종류 그 주택별의 요율이 같다 다르다는 것. 그거 하나 정리하시면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사용입니다. 사용. 자, 그 중에 사용을 보셨을 때 자, 사용 중에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 여기 볼까? 사용에 관한 지문 중에 현재 그 박스 지문 중에 좌측에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 여기는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아까 봤던 이 두 가지 활용법에 따른 이 돈 어디 있습니까? 공용부분의 주요시설 보수교체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용도 외 주요시설 보수교체 외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데 그래서 지문에 가보시면 사용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은 장기수선에 따른다. 근데 다만 따른다.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무슨 용도로 이거 쓸 수 있다? 하자. 그래서 이 하자 관련 용도. 그래서 하자 관련 용도 몇 가지를 정해놨습니까?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자 관련 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하자 관련 용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는 가보니까 첫 번째 하자 분쟁 조정이나 조정 등의 비용이나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이나 1 또는 2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래서 용도는 총의 세 가지 특히 하자 관련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지문은 그 중에서 용도 중에 그 중에 문항번호 동그라미 2번이죠. 저희는 그 세 가지 용도 중에 두 번째 하자 진단 및 감정에 관한 용도 지문에 이 예외적인 하자 관련 용도를 등장을 시킬 때 보면 그 중에서 몇 번? 2번 지문에 있는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이란 용어를 주면서 물어보다 보니 지문들은 꼭에서 문항 나와 있는 두 번째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이라는 거 봐두시고요. 절차상에 하나 봤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가시면 임대사업자는 특별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서류에 관한 시공적인 협의합니까?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든 공공주택사업자든 이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사전 시정구조처럼 뭐 합니까?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합니다 해서 사용 나와 있고요. 예치관리 잠깐 보죠. 예치관리. 예치관리는 관리조처는 관리비도 입주협회는 금융권 예치관리하되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 예치관리 중에 잠깐 보죠. 예치관리. 그중 일단 장기수선 충당금 보죠. 장기수선 충당 예치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이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리조처는 관리비 등을 입찰협회가 지원하는 금융기관 예치 관리 관리비 등
관리비 등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관리비 등에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원 충당금 세 가지를 포함한 개념의 관리비 등인데 그중에 관리비 등 중에서 장기수원 충당금은 별도 계좌라는 것은 장기수원 충당금은 관리비와 사용료가 들어있는 통장에 함께 넣어서 관리하지 마시고 어디 별도 계좌 뒤에 이어진 질문에 가보니까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이 직원 외에 입대비 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회장 소장과 회장 이 직원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에다가 무엇을 장기수원 충당금을 예치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건 동일 계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치 쪽에서는 이제 보시면 장기수원 충당금은 동일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합니다. 네,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특별수원 충당금은 공동명의 금융 예치 관리합니다. 그 다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수원 충당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합니다. 네, 그래서 예치 관리까지 하나 살펴봤었고요. 자, 인계입니다. 인계란 건 돈을 준다, 돈을 넘긴다, 이거를 돈을 넘기겠다. 그래서 인계에 관한 절차를 보실 때 인계입니다. 인계. 자, 인계는 이제 보시면 그 마지막 일단 세 가지 중에 이제 보셨을 때 지금 여러분 인계 절차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 또 순간 착각하시고 혹시 이게 정확히 안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넘겨둔다 그건 없어. 장기수선 충당금은 반드시 적립 시기가 됐을 때 적립을 하는 거죠. 시기가 됐을 때 적립해서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인계 절차는 지금 현재 인계라고 된 이 인계 중에 여러분이 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두 가지 민간임대주택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여기를 인계 절차를 보시자는 거지. 장기수원 충당금 넘겨주는 계속 적립을 하는 돈이고 넘겨주진 않죠. 그러면 적립은 현재 그 민간임대주택법하고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누가 각각 해당 이 돈은 누구에게 여기는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거치지 않고 여기에 바로 누구에게 이게 인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누가 적립한다고 그랬죠? 임대사업자가. 누가 적립합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그렇죠.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양도가 되는 경우라면 공공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는 이들은 분명히 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고 갑니다. 누구에게 주고 갈까라고 물었을 때 인계는 양쪽 모두가 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인계하는 거죠. 여기는 입주자 대비 회의입니다. 입주자 대비 회의. 양쪽 어느 경우든 간에 여기는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인계한다. 그래서 이 임대 사업자든 공공주택 사업자든 간에 양도되거나 분양 전환이 됐을 때 최초로 구성이 된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넘겨주고 인계합니다라고 됐죠.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봐두시면 되겠는데 부분들은 여기까지 인계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한 거고요. 이제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자, 이제 13번 안전관리 한번 보실까요? 13번의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자, 13번 안전관리 여기 이제 보실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진단 기준, 세 번째 이제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에 총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 13번의 안전관리. 안전관리 일단 보면 이 안전관리에 관한 현재 3개 박스로 구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의무관리상 공동택과 관련한 세 가지 안전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관리 진단 기준 그리고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을 확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그 중에 먼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네, 그 중에 먼저 포함사항을 볼까요? 포함사항을 봅니다. 포함사항을. 포함사항은 총에서 5가지, 즉 여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누가 하냐면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수립할 때 포함사항을 총해서
1번부터 5호에 따른 5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관리조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일단 1번 시설별 안전관리점 안전관리 책임자의 책임 점검 사항을,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관리하는 기준 및 진단 사항에 대해서, 세 번째 3번 1 및 2의 점검 및 진단 결과 위에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 사항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양가름도 그 조정을 한번 이전에 확인했었을 부분들이니 한번 확인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밖의 시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임들라고 해서 총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립할 때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립 시 포함 사항을 쭉 해서 방금 봤고요. 그 사항 중에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같이 확인할 게 포함 사항 중에 문항 번호가 2번 있어. 2번에 가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영이 정하는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여기 말한 요 2번이란 이 진단 사항이라는 게 현재 보급 박스의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박스에 가보시면 안전관리 진단 기준. 여기 말하는 지문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한 게 안전관리 진단, 안전관리. 여기서 말한 이 2번에 포함상 중에 요 2번에 말하고 있는 게 2번, 지금 두 번째 박스, 이 5가지 박스표 있죠. 그래서 5가지 박스표에 관한 것도 뭐 하세요?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은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크게 구분, 대상시설, 점검했어요. 여기는 크게 구분은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예를 들었을 때 해빙기 진단이 있더라. 그럼 해빙기 진단은 날이 추웠다 풀리면서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해빙기 진단인데 종류는 이와 같은 대상 시설들이 있더라. 플러스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이와 같은 횟수만큼 점검한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라는 걸 보시는데 지금 보면 지금 대상 진단 구분 그리고 시설과 그리고 점검 횟수까지 이제 해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제대로 짝짓기가 되어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떤 시설이든 횟수 등은 이게 하나가 짝짓기가 흐트러지면 이건 틀린 것일 수 있죠.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위생 진단은 세 가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 얼마에 주기로 합니까? 연 2회 이상, 여기는 연 3회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점검의 주기를 다른 것 하나 보시면서 이제 가보죠. 이제 그러면 해빙기 진단에서 쭉 해서 위생 진단까지, 해빙기는 총 6가지죠. 석주, 공벽, 번명, 교량, 우물, 비상 조리들은 연 1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2월 또는 3월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놨고요. 두 번째, 우기 진단은 석주, 공벽, 번면은 담당할 수 5가지는 연 1회 6월. 여기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또는 여기는 7월은 하지 않고 7월 결국 우기 진단이라는 것은 비가 오기 전에 점검할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 6월에 점검하기 전 7월이라는 지문은 나오면 아니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해빙기하고 우기 진단을 하면 번면은 이거는 비탈면입니다. 비탈면. 그리고 월동기 진단은 연탄가스 배출기부터 해서 수목보험까지 4가지는 연일에 9월, 10월. 진단의 대상이 많은 게 그중에 좀 안전진단이 좀 많죠. 이 중에도 벌써 안전진단이 많은데 그중에 보셨을 때 안전진단은 변전실부터 어린이 놀이터까지 총 5가지 좀 다수의 시설 중에서 점검 횟수를 가보니까 매분기 1회 이상인데 단 승강기의 경우는 월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승강기는 분명 이 관련법에 따라 안전진단 대상으로 분류는 되지만 승강기에 대해서만큼은 여기는 월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진단은 3가지 대상에 대해 연 2회 이상 그리고 박스로 정하지 않은 즉 박스 법으로 정하지 않은 3분의 누가 정해 고시한다.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까지 정리해 두시면 안전관리 진단 기준에서 5가지 별에 따른 시설과 점검 횟수가 맞게 연결이 되어 있나 그걸 골라내는 게 포인트가 되는 지문이면서 시험에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전점검입니다. 말고도 안전점검은 공동태 안전유무를 확인은 뭐가 있다? 안전점검.
안전한지 안 하지 뭐 하자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지문에 가보니까 시기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체 관리 주체는 그러니까 공동 관리 주체는 공동체 얼마의 주기를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최소 점검은 얼마의 주기를 합니까? 반기마다 그래서 반기마다 안전 점검합니까? 네, 반기마다 합니다. 첫 번째 박스.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 지금 관리 주체가 반기마다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16층 이상 공동체 안전 점검 자격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지문은 지금 관리 주체가 첫 번째 그러면 안전 점검은 규모가 어느 규모? 의무 관리 대상의 공동체이면 누가 반기마다 점검합니까? 관리 주체가 점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무 관리 대상의 공동체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이 넘어가 버린다면 10층 이상이면 주체가 점검을 반기마다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점검합니까? 점검 자격자를 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박스 내용에 가보시면 16층 이상 점검 자격자라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지문에 1부터 4에 해당하는 점검 자격자를 몇 층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체 층수가 몇 층을 넘어가는데 16층 이상이 되면 그때는 주체가 아닌 이 일사 중에 하나에 해당 점검 자격자가 반기마다 점검합니다. 두 번째 박스 그래서 두 번째 박스 좀 확인해 놓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가면 지금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하나 나와 있어요.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갔을 때 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몇 층 이상? 몇 층이야? 15층이야. 그럼 당연히 이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점검자가 한다고 그랬고요. 만약 층수가 몇 층? 15층이야. 15층 이하면 누가 합니까? 당연히 16층 이상에 안 들어가니까 15층이면 주체가 하는데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15층 이하인데 지금 15층 이하인데라고 돼 있고 단서를 잠깐 확인해 보니까 자 15층 이하 공동택으로서 사용검사 일단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경과한 공동택과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급이 몇 등급이요? C, D, E. 그래서 여기는 둘 중에 하나. 몇 년 지났어요? 30년. 오래 썼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또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C, D, E. 그래서 이 세 가지 등급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15층 이하가 아니라 15층 이하인데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때 점검은 누가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점검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15층 이하인데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합니까? 그때 이 점검은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누가 하는 거죠. 이때는 여기 점검은 누가 하는데 그때는 요 16층 이상 점검 자격자들 중에 하나가 몇 층 이상에 대해서 그때는 요 15층 이하인데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대위 때는 관리주체가 아닌 16층 점검 자격자들 중에 하나가 15층 이하이면서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으면 점검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끝났다는 것, 이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는 점검이 끝났다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조치 결과에 관한 박스가 마지막 박스 나와 있죠. 관리주체 보고 등이란 것은 점검의 결과 구조설비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데 자, 보고사항은 네 가지를 갖춰 보고합니다. 보고사항이라고 보니까 좌측 박스에 1번 점검 대상 구조 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의 내용 4번에 조치할 사항까지 해서 네 가지를 보고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할 사항 우측 박스로 넘어가 보니까 1번 점검 책임자 지정, 관리카드 비치, 그리고 점검 일지 작성,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 구성에서 조치는 네 가지 조치를 해놓고서 점검은 얼마의 주기로 점검한다 그래서 점검은 네 가지를 해놓고서 시장군수구청장 위 네 가지 사항을 조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해서 좌측은 보고사항 넷, 우측은 조치사항 넷, 각각 넷 기억하시고 조치 후에 점검해 주긴 얼마의 주기로 점검합니까? 여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점검을 실시한다. 이제 그래서 조치사항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핵심 지금 1번 묶은 테마가 1번부터 13번까지 해서 안전관리까지 좀 정리했었고요. 지금 이제 했었던 내용 여러분들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김혁입니다. 주택관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는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수모를 검색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 누르면 중앙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수모 밴드로 들어간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에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시어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